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례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총괄적으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었고요. 기초 사실 보시겠습니다. 2는 위탁자예요. 위탁자는 2017년 4월 28일 F 주식회사 수탁자 회사입니다. 이 수탁자 회사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I조합을 1순위 우선 수익자로 하고 수익 한도 금액을 9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5일에는 위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 수익자를 제2로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1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사망에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사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약사항 4조에는요. 1항에 본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에 의해 위탁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른 임대 업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 관리 사무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임대 보증금은 위탁자가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임대 보증금은 해당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 시에만 사용하기로 하며 동사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월 임료의 수납 등은 우선 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8조에는요. 우선 수익자는 위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곤란하거나 대출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처분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고는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12일에 피고 B와 C의 중개로, 그러니까 피고 B와 C는 공인중개사님들이었어요. 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1조는 목적이고 보증금 얼마, 계약금 얼마, 잔금은 언제까지 지급한다 나오고요.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이 중요하겠죠. 특약사항 중에 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수탁자 F 신탁번호 제 31,059호 신탁 등기를 잔금 시 해지 말소하고 신탁금 전액 포함 소유자 임대인 이의 명의로 등기 권리를 원상 회복하기로 하며 임차인 보증금 위에 선순위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임대인 자비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여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도 있었던 거예요. 전세권 등기 설정 해주기로. 피고 B씨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란 있잖아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님이 소유자를 이 위탁자로 쓰신 거예요. 소유자는 이가 아니라 수탁자, 신탁회사거든요. 수탁회사는 F주식회사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잘못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관계에서 소유자는 이 수탁회사인 F주식회사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18일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제1순위 우선 수익자인 I조합에게 이에 대출금 채무를 대의 변제하고요. 나머지 500만 원 좀 넘는 돈은 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도 이 사건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절차 및 원고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가 채무 불이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보겠습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고 B씨는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니까 주의 의무가 있었겠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같은 법 2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21조 제1항 제2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은 신탁 원고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공인중개사법 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앞서 본 기초사실의 위 법리를 비추어보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씨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외에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력, 즉 대내외적으로 F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10조에 따라 위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F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으로서 수탁자인 F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4조에 따라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인 이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사실, 이 사건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특약사항 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환가, 처분될 경우 원고로서는 그 처분 대금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러니까 피고 B씨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을 제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 등기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만 설명하였을 뿐 별도로 신탁 원부를 제시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 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E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F는 수탁 회사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 계약상 우선 수익자가 2명이고 신탁 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까지 이루어진 사정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중개 무렵 신탁에 따른 법률 관계 및 이 사건 신탁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신탁 계약에 따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요, 과실상계가 됐겠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F에 신탁된 사실을 알았던 이상 그 신탁 계약의 내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적 효력 등에 관하여 피고 B씨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중하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 계약 내용 및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관련 위험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과 피고 B씨의 주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죠. 지금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판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의 주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외에 신탁 원부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신탁 원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요.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양이 많거든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대내적으로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신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보통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우가 많고요. 신탁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신탁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환가나 처분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그 처분 대금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사실 등을 확인해서 이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부동산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님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판례에서도 자세히 나왔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만 제시하면서 부동산의 신탁 등기가 맞춰져 있어요, 이런 사실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실탁 원부를 제시하셔야 되고, 이거를 제시하지 않는 실수를 많이 하시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무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또 안 하세요. 이 법적인 의무와 효과는 결국 대내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자라는 사실, 그리고 수탁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으로 수탁자한테,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죠, 소유자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에게 교부한 계약서나 혹은 중개대상을 확인서용서에 위탁자를 소유자로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위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를 소유자로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런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는 그냥 수탁회사로만 기재하시는 실수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에게 신탁계약상 예를 들어 우선수익자가 2명이고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데 이를 설명하지 않는 실수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수익자가 몇 명인지는 뭐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아니면 신탁계약서에 누가 돼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수익자 확인하시고 몇 명인지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신탁수익금 채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신탁에 따른 법률 관계 및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실수도 그러니까 많이 있죠. 신탁에 따른 법률 관계 및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그래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두셔야겠죠. 그런데 이 법률 관계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고 수탁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임차인은 소유자인 수탁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탁 원본은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해요. 양이 많고 내용도 많아서 읽기는 어려운데요. 신탁계약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비슷한 조항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많이 접하시고 읽을수록 나중에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등기부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대내적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꼭 필요해요. 임대차 보증금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입금해야 나중에 그 수탁자가 반환을 해주거든요. 신탁계약서상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도 위탁자가 책임지고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가 사고가 많죠. 그러니까 위탁자들이 보통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임대차 보증금 받고는 뭐 잠적을 하거나 나중에 돈을 안 돌려주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